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CPI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년 만에 최고치로 나오면서 이제 하락이 나왔죠. 사실 이 지수가 발표된 다음에는 하락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합권 수준까지도 거의 올라오곤 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임스 블러드 이 매파의 수장격인 블라드 총재가 이제 7월까지 1%포인트의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존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0.5%포인트를 인상하는 것은 굳이 우리는 할 수 있지만 굳이 이럴 필요성은 못 느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고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 3월에 0.5, 그 다음에 0.25, 0.6에서 연속으로 3번 올려야지만 1%가 됩니다. 현재 제로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이제 갑자기 또 빅스텝으로 전환을 하면서 그 발언 때문에 목요일 날 하락을 했고 금요일은 이제 전쟁설이 또 부각이 됐죠. 자, 전쟁설은 시작은 여기입니다. 미국입니다. 또 미국에서 12월에 1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했다. 뭐 러시아에서 고의적으로 흘린 건지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해서 발표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1월에 침공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1월에 일어나지 않았죠. 자, 2월이 됐습니다. 자, 최근에는 또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16일 날 전쟁을 할 것이다. 자, 16일이면 언제예요? 내일 모레입니다. 빠르면 16일에도 전쟁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이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의 국가안보보좌관 같은 경우는 올림픽 폐막 전에 그러니까 20일 이전에 전쟁을 할 수 있다. 그럼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전쟁을 할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20일까지 또 뭐가 있느냐? 뭐 올림픽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랑 벨라루스랑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벨라루스에서 군사화 훈련을 하고 바로 이제 집으로 복귀 안 하고 이제 여기 그 국경에 남아가지고 압박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군사훈련 도중에 또 전쟁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상황이면 20일까지 전쟁을 안 하면은 이제 미국에선 또 20일 이후에 자,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하니까 러시아가 3월에 전쟁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이 점점 이제 양치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20일까지 전쟁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또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 EU 같은 경우는 전쟁 가능성 우리가 볼 때는 낮다. 러시아는 원하는 게 명확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전쟁 안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2월 26일 같은 경우 이제 노르망디 회담이라고 해서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이렇게 해서 4개국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회담을 갖고 휴전에 대해서 존중하는 데 합의를 했죠. 그래서 현재까지는 휴전 상태인 거고 뭔가 전쟁을 하려면은 러시아를 자극하는 무언가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해서 중재를 하고 이번 주 오늘 내일 이제 독일의 슐츠 총리가 우크라이나를 오늘 이제 내일 러시아를 방문해서 또 중재를 합니다. 그럼 대화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는 당연히 뭐 전쟁을 원하지 않을 거고요. 러시아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달라. 그래서 원하는 게 뭐냐? 나토 가입하면은 우리는 전쟁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를 위협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안 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고 또 중요한 일정이 18일에서 20일에 독일 미넨에서 안보 회의가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 회의가 이렇게 열리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 이 회의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가능성이 좀 높지는 않을 거다라고 EU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이 의중이 중요한데 현재 영국의 주재 중인 우크라이나 대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심각한 전쟁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하면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나토 가입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실제 우크라이나 대사가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대사가 발언을 할 정도면은 적어도 고려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결과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하고 유럽이 입장이 다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랑 러시아랑은 어때요? 사실 적대 관계죠. 적대적인 관계죠, 둘이.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이 오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도 미국한테. 그래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자, EU하고 러시아하고는 뭐예요? 에너지 공급처하고 수요처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이. 가스관 이거 어디로 갑니까? 유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에다가는 이제 조금 더 온건적인, 좀 더 이제 고객을 대하는 듯한 마음으로, 아니, 우리가 꼭 이 전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얘네가 위협하지 않느냐, 나토 가입해서. 그거는 싫다.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온화하게 좀 돌려서 발언을 했겠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에서는 야, 얘네 전쟁도 불사한데 라고 얘기를 하고, EU에서는 러시아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나토 가입만 안 하면 전쟁은 안 한대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의견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뭐 이유 중 하나다. 뭐 이것만 이유는 아니겠지만 큰 이유 중 하나고,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은 이러한 뭐 그 각 국가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 미증시는 최근에 예쁘게 멋지게 반등한 다음에 35,800포인트 저항을 건드리고 있다. 이 구간을 넘어가면 뭐다? 강세 구간으로 접어든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이 강세로 접어들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저항 구간에서는 한두 번 정도는 저항을 더 받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돌파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뭐 조정받는 뭐 핑계거리로 제대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4,800 구간, 이 구간을 흔들기 정도만 하고 회복이 될 것이냐, 아니면 추가적으로 밀려서 33,800 기존에 이제 흔들었던 저점 구간까지 다시 한번 흔들고 회복될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이 어느 정도까지 조정을 받고 회복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억울하죠. 조금이 아니라 많이 억울한 것 같기도 합니다. 미국이 저렇게 회복되는 동안 우리나라는 여기 2850이나 뭐 2900 정도까지 회복이 됐느냐?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2950을 넘어간다고 해도 여전히 뭐 약세 구간입니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이 3050 정도는 넘어가야 약세 구간을 탈피하는, 강세 구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3050을 넘어가야 약세 구간을 탈피하는 정도고, 뭐 이 정도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제 만기 영향력까지 겹치면서 지난주에 더더욱 못 올라왔죠. 그래서 이제 뭐 이 만기 영향력으로 못 오른 거는 이후에 뭐한 1, 2주 정도 기간을 갖고 이제 반영이 될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우선적으로는 덜 밀리는 쪽으로는 반영이 되고는 있어요. 이후에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올 때 빠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덜 밀리는 역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보통 미국이 저렇게 뭐 전쟁설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살짝 밀리면 우리나라는 큰 폭으로 밀리면서, 미국이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것처럼 뭐 강하게 밀려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물론 낙폭은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오늘도 2715 시초가를 여러 번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회복은 실패하고 마무리는 됐는데, 수급 동향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방 포지션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장중에 보면은 외국인들이 주식도 뭐 일부 소폭 큰 금액은 아닙니다. 일부만 아주 조금 매도하고 있었고, 근데 장마감엔 주식이 매수로 돌아섰고, 선물은 3,500계약 정도 매도 우위였는데 점차 줄여가더니, 오후장에 줄여가더니 2,700계약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콜옵션은 위쪽을 살짝 막아두는데 이것도 금액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풋옵션은 하방향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마감에 기관 투자자들이 기존에 좀 갖고 있던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을 좀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방을 막는 거를 쭉 한 번에 탁 하고 끌어들였더니 이제 외국인이 이거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이제 풋옵션을 매수한 게 아니라 기관이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면서 외국인이 가져가게 되는, 좀 기분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적어도
선물은 그래도 좀 매수하고 주식도 매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중립 이하 정도는 되는데 아주 나쁜 정도는 아닙니다. 오늘 수급도 금요일 날 수급이 좀 양호했기 때문에 금요일이랑 오늘 수급을 더하면 중립 정도예요. 그러면은 우려감이 이렇게 큰 상황에서 수급이 중립이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은 그렇게까지 뭐 전쟁에 대해서 리스크를 크게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경계감은 같지만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전쟁만 안 나면 된다인데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전쟁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 정도, 뭐 가능성을 열어는 놓지만 가능성이 높진 않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지수 정도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후에 요 이슈가 어떻게 일단락이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나토 가입 포기한다부터 시작해서 좀 합의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당연히 뭐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어려움을 겪는데 SK하이닉스만 좀 삼성전자랑 다르게 SK하이닉스만 좀 잘 선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 오늘 밀리면서 이제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네온이나 팔라듐 같은 경우 공급에 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 우크라이나랑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수입하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그러면은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밀렸는데 하이닉스가 잘 버티죠. 자,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이닉스 13만 원 넘어가면 새로운 시세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뭐 완벽하게 돌파했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돌파 시도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잘 버텨는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다시 한번 재차 이탈한다고 해도 12만 5천 원 이하 전후 구간에서 이제 다시 한번 뭐 잡아본 다음에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고 이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지금은 더 좋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주주 친화전 측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이닉스가 움직임 자체가 더 살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은 뭐 특징주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러면서 최근에 5,500원 돌파한 다음에 움직임 좋아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식 구간에서 매수할 만하다 했는데 휴식 구간도 제대로 안 졌어요. 살짝 횡보하다가 바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만약에 휴식 구간이 나온다, 뭐 예를 들면 5,500원 이하를 준다, 5,750원 뭐 이하를 준다거나 뭐 하면은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매매 구간이고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면 되겠죠. 자, 이체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좀 약했었는데 오늘 이제 실적 호조 소식이 들리면서 이제 위쪽으로 조금은 올라오기 시작한다. 근데 HMM을 매매할 거면은 페노션이 조금 더 현재 상황에서는 좀 더 낫죠. HMM 같은 경우 위에 저항을 계속 앞두고 있는데 페노션은 그래도 바로 윗 저항은 돌파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주들 최근에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 보시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이제 이쪽 관련인 것 같습니다. 현대바이오랑 이쪽도 간단하게 보면은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는 현대바이오랑 이제 일동제약 쪽으로 좀 압축이 되는 모습입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31,000원 지금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넘어왔다 밀렸다 넘어왔다 밀렸다 하는데 31,000원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한 4만원 부분까지가 이제 저항이 될 것이고 3만원 중반 정도에서 뭐 중간 저항이 나오겠죠. 그럼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의 중간 저항 욕심 없이 여기서 좀 정리하거나 조금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면은 한 4만원 부분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만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거겠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일동제약은 지난주에 순환매가 나오면서 일동제약이 좀 쉬는 구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제 뭐 시오노기와 함께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하면은 4월에 승인 받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뭐 여전합니다. 그래서 기존 고점 돌파한 다음에 살짝 밀려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뭐 이 4만 원 구간 회복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오늘 윗골이 다는 거 보니까 좀 위에서 누르는 세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조금 쉬어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으로 조금 압축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순환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쟁이 난다라고 하니까 방산주가 당연히 움직이죠. 빅텍 최근에도 말씀드렸는데 6,000원 넘어오면서 6,000원 유지되면은 좋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매매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았죠. 이 갭상승으로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위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빅텍 그리고 최근에 한일단조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게 한일단조가 좀 추세를 좀 예쁘게 잘 만들고 있어서 바닥권에서 또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한일단조 같은 경우가 3,400원 요 저항 구간에 이제 좀 걸쳐 있고 그리고 스페코 같은 경우도 살포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음봉 달긴 했지만 갭상승 유지는 못했지만 뭐 저항 구간까지 두들기면서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도 좀 올라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방산주가 좀 움직였고 에너지 관련주 뭐 가장 기본이라고 지난번에 영상도 따로 올려드렸습니다. GSE가 4,000원 구간에서 계속 저항받고 있습니다 했는데 4,000원 돌파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성에너지도 이번에 또 만원 구간 넘어가면서 이제 또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구간은 이제 유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뭐 국제유가 자체가 지금 95달러 구간을 이제 건드리고 있으니까 곧 100달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연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2월이고 하도 이슈가 많아서 그런지 아직도 이제 뭐 1분기 이제 중간 정도 온 거죠. 그래서 연초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가가 국제유가가 벌써 이제 100달러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천연가스 쪽이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국제유가 관련주 SO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못 올라가는데 이건 수급 동향 때문에 그런 거지 9만 원 전후 구간이면은 굉장히 이제 감사한 구간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들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 아니냐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SO일 같은 경우는 모아갈 만한 구간이고 이제 한국석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한국석유 여전히 뭐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도 뭐 강력한 모습 거의 뭐 이제 뭐 준상한가에 들어갔는데 24,500원 구간까지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항 구간에 있던 구간을 바로 이제 뭐 갭으로 돌파해서 넘어가는 모습 아주 좋고요. 흥구석유가 이 중에서는 조금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는 아직까지 뭐 저항을 맛보고 있다. 8,800원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아직 저항을 돌파 못했습니다. 그래서 흥구석유가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중앙에너비스나 이제 한국석유가 조금 쉴 때 보시는 게 낫겠죠. 자, 그리고 미래생명자원이나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좋았다가 오늘은 좀 휴식하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다음 쪽은 뭐가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릴 때 저희가 풍산하고 이구산업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거예요. 고려아연은 좀 무겁고 풍산 같은 경우 이제 뭐 다음 인플레이션 나오면은 동구리 뭐 이런 쪽이 계속 움직인다. 그러면 풍산 같은 경우가 살포시 추세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반응이 좀 나오기 시작했죠. 거래량 붙으면서. 그리고 좀 가벼운 종목으로는 이구산업 딱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구산업은 이미 뭐 오늘 거의 뭐 준상한가 수준으로 장중에는 뭐 거의 뭐 상한가에 들어가기도 했었는데 유지되지는 못하고 이제 윗꼬리를 살짝 달았습니다. 그래도 20% 이상이나 올라왔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풍산, 이구산업 이 정도고 다음에 뭐 알루미늄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일 알루미늄이나 삼화알루미늄 쪽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 쪽 그리고 알로코 이 정도까지가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관련주가 있고 이제 러시아가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적대시하면서 중국이 같이 껴있죠. 저 미국이 자꾸 지들이 패권을 갖고 있다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불만이 쌓인다라고 해서 불만 있는 두 국가가 지금 이제 잘 이제 손잡고 짝짝꿍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히토류 쪽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 이쪽 구간을 또 여러분들 관심 쪽에 넣고 볼 수 있고 티플렉스나 뭐 이런 종목들을 같이 넣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해운주 외에도 CJ 뭐 프레시웨이라던가 뭐 제이 콘텐트리, 뭐 슈림 로봇, 우리 조명, 오션 브릿지 등등 이런 종목들이 오늘 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좀 움직이는 종목, 좀 특이한 종목들인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좀 시장이 좀 어지럽게 좀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힘든 장에 현재 수익 보시던 분들도 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손실이던 분들은 더 큰 손실이 나는 힘든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렇게 뭐 급등이 나오면서 V자 반등은 어렵지만 뭐 3월 이후 정도로 해서 수익권으로 좀 전환시키고 손실을 회복하고 하기 위해서 이미 주가 회복을 하고 매수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현 시점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정리하고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3월까지 해놓으셔야
3월에 또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그래서 기분은 나쁘고 어려운 구간이지만 이 구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만약에 혼자 하기에 좀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공지 기다리신 분들이 뭐 질문을 하시는데 내일 공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재고예금통장 가입 공지 올라오시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